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남편이, 아내가 바깥에서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유독 나한테만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상담 오셔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밖에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착한 척하고요, 바깥에서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유독 나에게만 잘못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편들도 하고 아내분들도 하세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우, 다행이네요.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요? 바깥에서는 잘하는데 자기한테 못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다행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밖에서도 정말로 못하고 안에서도 배우자에게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감정이 아주 많이 고장이 나서 지금 아마 병원에 가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렇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행이라고 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큰 기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한다고 해도 대부분 그저 기능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네 슈퍼에 가서 뭐 아주머니나 아저씨에게 물건을 살 때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는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라면이 있어요? 뭐 아니면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나오게 되면 뭐 웃는 낯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거래처 분들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저 그런 정도의 이야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되고요. 또 직장의 동료들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서로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나쁘게 지낼 만한 그런 것도 없고 특별한 기대도 없고 감정을 섞는 대화를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만한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돼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내 편이 하나 생겼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내 편이 돼야 돼. 아내든 남편이든 그래도 내가 힘들 때쯤 기댈 만한 사람이 하나 생겼다, 내 편이 하나 생겼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연애 때는 감정적인 대화들을 편지를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편지를 쓴다든지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할 때 감정적인 대화를 주로 연애 때는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감정적인 대화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기능적인 대화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되게 무뚝뚝해요. 내지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되게 사람이 차가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 편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남들하고는 기능적인 대화를 한다고 해도 부부지간에는, 가족간에는 감정적인 대화를 해야 마음이 점점 열리고 또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도 점점 줄어들 수 있고 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서로 점점 알게 되면서 딴 사람들하고는 좀 더 다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 이제 결혼해서 바쁘게 힘들게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감정을 달달하게 나누는 것보다는 그저 하루 중에 해야 될 어떤 기능적인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뭐 가족이라고는 하는데 약간 남 같다, 뭐 남보다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기대를 했는데 내 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 편을 최소한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남한테는 이야기 못하는 거 했는데, 그러면 내 편을 들어주고 같이 뭐라고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잘못했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마음이 확 다치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할 말도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남에게는 잘하는데 나한테는 못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가 안 됐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러한 상태가 이미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한편 먹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힘들어, 저런 부분이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도 있는데, 또 어떤 가정은 남편이 아내한테 와서 직장 생활이 힘들어,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이 사람이 이랬어, 저랬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심판관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말을 하게 된 기본적인 마음은 내 편을 들어줘 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딴 사람과의 갈등이 부부간의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 도대체 내 마음 몰라준다, 이 사람 내 편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들수록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것 같고 이해하는 것 같은 그 바깥을 향해서 친구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이 흘러가가지고 가정에 힘든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와서 이런 거 힘들어, 저런 거 힘들어, 저 사람이 어쨌어, 이 사람이 어쨌어, 그러면은 무조건 한 편 먹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편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화를 걸어서 실주를 따져주거나 싸우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나 말로써 그렇게 해주면 바깥에서 가지고 온 이만한 공을 이제 뻥 터뜨려 주게 되면 실제로 다시 아무 일도 없었듯이 다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신이 잘못했네,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둘 사이도 이제 힘든 상황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바깥에서 그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점점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커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편을 먹어주고 같이 어떻게 보면 흉을 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가 가져왔던 이만한 문제가, 감정적인 문제가 뻥 터지게 되고 본인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갈 것이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옳다, 그르다, 뭘 잘못했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이걸 터뜨리고 가서 힘을 얻어서 가서 그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박수를 쳐주자 라고 응원을 해주자, 격려를 해주자, 나는 당신 편이야 라는 것을 해주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사람하고는 못해도 그래도 배우자하고는 이 감정적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꼭 부부간의 대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다 맞아야 된다, 그러면 몇 마디나 알고 살겠습니까? 평생에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고, 그래도 서로 한쪽이 떠들고 한쪽이 들어주고 또 한쪽이 편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60년, 70년, 80년 같이 산다고 생각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더 편안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